냉장고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상했을까 걱정되면 냉장고로 향했고 남은 반찬도 신선한 과일도 모두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영양이 사라지고 때로는 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우리 식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냉장고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유를 꺼내고 저녁이면 신선한 채소를 꺼냅니다. 냉장고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를 믿습니다. 차갑게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신선함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냉장은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모든 음식에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찬 공기가 음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세포를 얼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어떤 재료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열대에서 자란 과일이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숨이 멎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던 식물이 냉장 속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세포막이 찢어지고 효소가 멈추고 영양이 사라집니다. 영양은 잃고 식감은 흐물흐물해지며 맛은 변합니다. 심지어 일부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 독성 물질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가 잘못된 보관 하나로 해로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냉장고는 안전하다는 믿음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넣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습관처럼 모든 것을 냉장고에 밀어넣습니다. 진짜 신선함은 온도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태어난 환경과 숨쉬는 방식,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보관의 지혜입니다.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냉장이 필요한 음식만 골라 넣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용법입니다. 오늘은 냉장고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냉장고 속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이며 온도와 공기,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보관의 핵심은 차갑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음식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열대과일입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자란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를 전혀 견디지 못합니다. 적도 근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란 바나나에게 냉장고는 극지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면 세포가 얼어붙듯 손상되고 껍질이 검게 변하며 속살의 영양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바나나의 껍질이 검게 변하는 것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닙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내부의 효소들이 무질서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과육은 물러지고 달콤한 향도 사라집니다. 바나나 특유의 향긋함은 에스테르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냉장 환경에서는 이 물질을 만드는 효소가 작동을 멈춥니다. 결국 바나나는 겉보기엔 멀쩡해도 맛도 영양도 모두 잃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냉장고 속에서 바나나는 숨을 멈춥니다. 과일은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천천히 익어갑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이 호흡을 강제로 중단시킵니다. 호흡이 멈추면 숙성도 멈추고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바나나는 실온 13도에서 21도 사이의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주방 선반이나 과일 바구니가 적당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어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은한 자연광이 닿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숙성을 늦추고 싶다면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두세요. 바나나는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데 이 가스가 스스로를 더 빨리 익게 만듭니다. 줄기 부분에서 가장 많은 가스가 나오므로 이곳을 막으면 숙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내뿜는 가스가 줄어들어 오래 두어도 품질이 유지됩니다. 완전히 익은 뒤라면 냉장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미 숙성이 끝났다면 더 이상 익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은 냉동이 더 안전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냉동하면 스무디나 디저트 재료로 몇 달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땅 속에서 자란 식물입니다. 지하의 서늘하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차가움은 땅 속의 서늘함과는 다릅니다. 냉장고는 너무 춥습니다.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감자는 위기를 감지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분을 당으로 바꿉니다. 당은 에너지원이자 부동액 역할을 합니다. 얼어붙지 않기 위한 감자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당과 아미노산이 고온에서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물질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냉장된 감자는 당 함량이 높아져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독성으로 바뀌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냉장된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자는 냉장이 아니라 12에서 15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이 최적입니다. 이 온도는 냉장고보다 높고 실온보다 낮습니다. 베란다의 그늘진 곳이나 통풍이 되는 찬장이 좋습니다. 겨울철이라면 현관 근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보다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므로 반드시 빛을 피해야 합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방어 물질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감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독소를 만듭니다. 솔라닌이 축적된 감자는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고 쓴맛이 납니다. 이 물질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신경계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그 부분은 깊게 도려내야 합니다. 표면만 살짝 깎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솔라닌은 주변 조직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부분과 싹이 난 부분, 그리고 그 주변을 넉넉하게 잘라내야 안전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변색되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감자는 양파와 떨어뜨려 두어야 합니다. 양파가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듭니다. 감자는 싹을 틔우려 하고 양파는 감자의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서로에게 해로운 조합입니다.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종이 상자나 삼배자루가 좋습니다. 비닐봉지는 피하세요. 통풍이 안 되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감자끼리도 너무 빽빽하게 쌓지 마세요. 공기가 돌아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냉장고의 차가운 습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마늘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습합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외부의 습기가 들어오고 음식에서 나온 수분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일부 곰팡이는 간에 해로운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부분만 떼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곰팡이의 균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마늘은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냉장 환경에서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마늘의 건강 효과는 대부분 알리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에서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만들어집니다. 알리인이라는 전구체가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알리신 생성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늘은 통풍이 좋은 건조한 곳 15에서 18도 사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주방 선반이나 찬장의 통풍구 근처가 좋습니다. 밀폐 용기보다는 그물망 바구니나 종이 상자가 좋습니다. 공기가 돌아야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마늘 보관 전용 도자기 용기도 판매되는데 통풍구가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기름과 함께 밀폐 상태로 두면 위험합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보툴리누스균이 자라 독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툴리누스 독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입니다. 극소량만으로도 호흡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기름에 잠긴 마늘은 산소와 차단되어 균이 자라기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실온에서 며칠만 두어도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균은 저온에서도 천천히 자랍니다. 다진 마늘을 보관하려면 냉동이 답입니다. 냉동으로 나누어 두고 필요한 만큼만 해동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음틀에 다진 마늘을 넣고 식용유를 살짝 두른 뒤 얼리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 자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냉장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양파는 본래 사막 기후에서 자란 식물의 후손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두꺼운 껍질도 층층이 겹친 구조도 모두 수분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습한 냉장고 속에서는 껍질이 적고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양파의 껍질은 방수가 아니라 방습 기능을 합니다. 건조한 공기로부터 내부의 수분을 지키는 역할은 하지만 외부의 습기를 막는 데는 취약합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는 껍질을 축축하게 만들고 그 사이로 곰팡이 포자가 침투합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내부 습도가 높아져 쉽게 썩습니다. 양파도 호흡을 합니다. 수분과 가스를 내뿜는데 통풍이 안 되면 이 습기가 양파 주변에 머뭅니다. 결국 양파는 자신이 내뿜은 습기에 갇혀 썩게 됩니다. 냉장고에 밀폐된 환경은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양파는 망사 가방이나 바구니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양파를 망사 자루에 담아 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풍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사 가방에 담거나 바구니에 넓게 펼쳐두세요. 겹겹이 쌓지 말고 서로 닿지 않게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곳이 최적입니다. 온도는 10에서 15도가 적당합니다. 빛을 받으면 싹이 트고 쓴맛이 생깁니다. 햇빛은 양파에게 성장의 신호입니다. 싹을 틀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양파의 영양분은 싹으로 이동하고 양파 자체는 텅 비고 맛없어집니다. 감자와 함께 두면 서로의 가스가 반응해 상하기 쉽습니다. 감자는 수분을 많이 내뿜고 양파는 그 수분을 흡수합니다. 양파는 습해지고 감자는 더 빨리 싹을 틔웁니다. 서로에게 해로운 조합입니다.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방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잘라진 양파는 냉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양파를 자르는 순간 내부가 공기에 노출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상태로 실온에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공기 중 세균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일주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잘라진 양파는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랩으로만 싸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산화와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는 다른 음식과 멀리 두세요. 양파의 강한 향이 다른 음식에 배기 때문입니다. 통양파는 실온, 자른 양파는 냉장. 이것이 양파 보관의 기본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양파를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오래 두기 위해 냉장고에 넣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걱정되어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빵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냉장은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전분이 결정화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빵이 부드러운 이유는 전분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울 때 전분이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고 그 상태로 굳으면서 빵의 부드러운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분은 다시 뭉치려 합니다. 물을 내보내고 단단하게 결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빵이 굳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0에서 10도 사이에서 전분의 노화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냉장고의 온도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냉장 보관한 빵은 단 사흘 만에 딱딱해지고 향이 사라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분이 단단하게 결정화됩니다. 빵의 향은 주로 기름과 효모에서 나오는데 차가운 온도에서는 이 향 성분들이 휘발되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빵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맛이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실온에 둔 빵은 일주일 가까이 부드럽습니다. 실온은 전분의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온도입니다. 물론 실온이라도 빵은 서서히 굳습니다. 하지만 냉장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3에서 4일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빵은 종이봉투나 빵 전용 보관함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봉지는 피하세요. 밀폐하면 습기가 차서 빵이 눅눅해집니다. 종이봉투는 적당히 숨을 쉬게 해줍니다. 수분은 약간 날아가지만 그만큼 식감이 유지됩니다. 빵 전용 보관함은 통풍구가 있어 습도를 조절해줍니다. 오래 두고 싶다면 썰어서 냉동하세요. 냉동은 냉장과 다릅니다. 냉동 온도에서는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완전히 얼어버려 전분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냉동 후 바로 토스터에 구우면 막 구운 빵처럼 맛이 살아납니다.
빵을 한 장씩 유산지에 싸서 냉동하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단 해동을 먼저 하면 눅눅해지므로 바로 굽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 토스터에 바로 넣으세요. 얼음 결정이 녹으면서 수분이 빵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열로 인해 전분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각 구운 듯한 식감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본래 부패하지 않는 완전한 자연식품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꿀의 당도는 80% 이상, 수분은 20% 미만입니다. 이렇게 높은 당 농도에서는 세균이 살 수 없습니다. 삼투압 때문에 세균의 수분이 빠져나가 죽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은 약산성이며 과산화수소를 미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꿀을 자연의 방부제로 만듭니다. 실온에서도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식품을 왜 냉장고에 넣는 걸까요?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달콤한 것은 상하기 쉽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장하면 결정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수분이 생기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꿀의 결정화는 포도당이 뭉쳐 고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차가울수록 빠르게 일어납니다. 결정화된 꿀은 해롭지 않지만 질감이 거칠고 향이 사라집니다. 부드럽게 흐르던 꿀이 설탕처럼 거칠어지고 꽃향기와 은은한 단맛이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수분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낼 때 생기는 물방울이 꿀 속으로 들어가면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효모가 증식합니다. 꿀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면 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뚜껑을 열면 그 물방울이 꿀 속으로 떨어집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꿀의 완벽한 균형이 무너집니다. 희석된 부분에서 효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 꿀의 항균력이 줄고 효소 작용도 약해집니다. 발효가 시작되면 꿀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고 거품이 생깁니다. 맛도 시큼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꿀의 효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항산화 물질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20도 안팎의 실온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리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꿀의 산성이 플라스틱 성분을 조금씩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찬장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빛을 받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특히 자외선은 꿀의 항균 성분을 분해합니다.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은 꿀은 따뜻한 물에 천천히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병을 담그세요. 10에서 15분이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급하다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온도는 꿀의 효소를 파괴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온은 꿀의 유익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순식간에 꿀의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올립니다. 효소는 물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까지 모두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설탕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채소들처럼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냉장고 안에서 맛의 유전자가 꺼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12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향을 만드는 효소가 멈추고 풍미가 사라집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휘발성 향기 화합물을 만드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됩니다. 토마토의 맛은 단맛, 신맛,
감칠맛의 조합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토마토 특유의 풍미는 대부분 향에서 옵니다. 냉장 후 꺼내도 그 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실온으로 돌려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향을 만드는 생화학적 기계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냉해를 입은 토마토는 물컹하고 맛이 밋밋합니다. 냉장고에 하루만 있어도 토마토의 풍미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일주일이면 거의 모든 향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빨갛고 싱싱해 보여도 맛을 보면 밋밋하고 무미건조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토마토가 맛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과 비타민C도 더 이상 합성되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수확 후에도 계속 익으면서 라이코펜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냉장 온도에서는 이 과정이 멈춥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가 익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증가하는데 냉장 보관하면 이 증가가 멈출 뿐 아니라 오히려 감소합니다. 차가운 온도가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시켜야 붉고 영양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초록색이나 주황색 토마토를 샀다면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실온에 그늘진 곳에 두고 익기를 기다리세요. 창가에 두면 빨리 익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겉만 익고 속은 덜 익습니다.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두면 더 빨리 익습니다.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토마토의 숙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봉투에 함께 넣어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가스가 봉투 안에 갇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 짧은 기간 냉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토마토가 완전히 빨갛게 익고 말랑해졌다면 더 이상 숙성이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온에 두면 오히려 빨리 물러집니다.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냉장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2에서 3일이 한계입니다. 토마토는 꼭지 부분이 아래로 가게 두면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꼭지 부분은 토마토의 약점입니다.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세균이 침투합니다. 꼭지를 아래로 두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꼭지 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토마토가 더 오래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비닐봉지 대신 종이 상자나 망사 바구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도 호흡을 합니다. 비닐봉지에 넣으면 자신이 내뿜은 가스와 수분에 갇혀 빨리 무릅니다. 종이 상자는 습기를 흡수하고 망사 바구니는 통풍을 제공합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말고 은은한 자연광이 닿는 서늘한 곳이 적당합니다. 완전한 암흑은 필요 없습니다. 토마토는 빛을 받으며 익습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과합니다. 커튼을 친 창가나 간접광이 드는 주방 선반이 적당합니다. 이처럼 냉장은 모든 음식에 동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각 음식은 자라난 환경, 온도, 호흡의 리듬이 다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냉장하면 음식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냉장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음식의 영양과 향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너무 믿었습니다. 차갑게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기계가 아닙니다. 온도와 습도, 빛과 공기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각자의 리듬과 특성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열대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감자는 땅속의 서늘함을 그리워하며 토마토는 햇살 아래의 숙성을 원합니다. 이 기억들을 무시하고
모두 냉장고에 넣는 것은 음식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대신 음식의 본래 리듬을 지켜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각 음식이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보관의 지혜입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손길을 닮습니다. 정성으로 다루면 생기를 되찾고 무심하게 두면 금세 시듭니다. 냉장고는 편리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20세기 초 냉장고가 처음 가정에 보급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여름에도 고기가 상하지 않고 우유가 신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냉장고는 현대 문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편리함에 취해 냉장고의 한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세균의 증식을 늦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에게 냉장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이제 냉장고를 다시 봐야 합니다. 보관이 아니라 관리의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넣는 곳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마다 맞는 환경이 있고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냉장이 필요한 음식과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세요. 유제품, 육류, 생선은 당연히 냉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도 냉장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은 예외입니다. 바나나, 감자, 마늘, 양파, 빵, 꿀, 토마토. 이들은 냉장고 밖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보관됩니다. 실온 보관 공간을 마련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통풍이 되는 바구니, 그늘진 선반. 이런 공간들이 음식에게는 냉장고보다 나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만큼 중요한 것이 습도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건조함을 좋아하고 감자는 서늘함을 원하며 토마토는 통풍을 필요로 합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들 음식에게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은 정말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꿀 것입니다.